자 봅시다. 많이 쉬었고요. 다시 또 해야죠. 자 232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서 소화사가 있습니다. 소화라고 하는 게 소자가 희다 소자예요. 희다 소자. 하얀색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화가 꽃 화자예요. 그래서 하얀색 여기서 무슨 꽃이었더라? 오동꽃이 나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봤던 하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걸 하면서 내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진짜로 친한 친구면 한동안 안 보다가 봐도 반가워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전 지금 못 본 지 오래된 친구들이 좀 많아서 지금 한 명은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이제 주재원이야. 중국 갔다가 중국에서 어디 갔다가 그 다음에 튀르키예까지 지금 넘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엔 또 어디가? 그랬더니 몰라?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간혹가다 그냥 카톡만 해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지금 미국 가 있어요. 미국 가서 이 나이에 치과 의사가 되겠다고 치의대를 가겠대요. 그래서 내가 미친놈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네. 자신의 꿈인가 보지. 냅둬.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 본 지가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시민권을 따야 되거든. 이왕 나간 거 시민권 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돈 벌어서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생에나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거든요. 가장 최근에 대화했던 게 이제 윤석열 계엄령 그거 했을 때 아주 그냥 흥분해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왜 그렇게 흥분을 해? 그랬더니 아 씨발 말이 안 되잖아 미친 새끼 이러면서 그렇게 열혈이었나?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의구스럽더라고요. 자 어쨌든 진짜 친한 친구는 그래서 죽고 나서도 못 잊을 정도로 그립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오경보는요 이 사람은 영조 때 사람입니다. 영조 때 사람이고요. 얘가 1751년에 신임사화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1751년은 아니구나. 1750년? 그쯤에 이제 신임사화가 있었는데 신임사화와 관련돼 있는 그 신임사화 때문에 그 노론소론 있잖아. 그 노론 사람이 한 4명인가가 죽었대요. 그 조정 대신들이. 그래서는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 같다.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 오경보가 상소문을 쓴 거야. 그래서는 누구한테 영조한테 들이밀었는데 영조가 개빡친 거죠. 네가 뭔데 지금 소론 애들을 지금 처벌을 해라 말하냐. 그래서는 너 유배가 그래가지고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됐나요? 유배지도 굉장히 험지로 보냈나 봐.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오경보가 자신이 올린 상소 때문에 북쪽으로 귀양 가게 되었을 때 나는 설성에 있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설성에 있고 이윤지는 단양에 있었으므로 송별을 하지 못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미안함이 드러나는 거야. 미안함. 이게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안 봤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리고 설성이라고 하는 곳 여기는 지명입니다. 지명. 그래서 이 이인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근무를 했던 근무지예요. 자 이윤지도 역시 단양에 있었다. 단양은 뭐 많이 아시죠? 지명. 자 그리고요 경보가 편지로 적소의 일을 알려왔는데 적소 귀양 간 곳입니다. 귀양 간 곳을 적소라고 하고요. 그럼 귀양 간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적객이라고 얘기합니다. 적객. 됐나요? 적소의 일을 알려왔는데 그 말이 몹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말이 몹시 처량하고 괴로웠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귀양지에서 고생한 거야. 귀양지에서 고생함. 자 나에게 두보의 전후 출세시를 서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서사 써달라고 붓글씨로 써달라고 자 서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는 미처 써서 붙이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도 또 미안하고요. 그런 중에 윤지가 쓴
이별시를 보게 되는데 마치 경보를 사별하기라도 한 듯 시어가 처량하고 괴로워 이 때문에 그만 마음이 놀라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으며 글씨 또한 써서 붙이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호령 꿈속에서 경보를 만나 서로 손을 잡고 통곡했는데 얼마 있다 경보가 북쪽 변방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 나는 경보의 넋이 객지에서 떠돌까 염려하여 초혼사를 지으려 했는데 초혼사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요. 이게 뭐냐면 초혼이라고 하는 게 죽은 사람을 부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글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글. 자, 그래서 초혼사를 지으려 했지만 슬퍼서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슬퍼서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슬픔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죠. 됐나요? 자, 입춘, 봄이죠, 봄. 입춘인 임자일. 나는 꿈에 윤지와 함께 어느 방에 이르렀는데 텅 비어 있는 게 특이했다. 윤지는 내게 오동꽃을 먹어보라고 하였다. 오동꽃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이게 이제 소화예요, 소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 죽은 벗의 순수성, 또는 영혼을 상징합니다. 죽으면 우리가 뭐 입으니까? 소복 입으니까.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꽃잎은 희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꽃잎은 희고 꽃술은 붉어 흡사 목련 같은데 향기가 입안에 가득해 정신이 송연하였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송연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려운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실감하게 된 거야? 친구의 죽음을 실감하게 된 거야. 가로로 묶은 부분에서 친구의 죽음을 실감하게 됐다. 호령 경보가 곁에 보였는데 한창 집을 짓고 있었다. 동에는 고관이 높은 집이에요. 서에는 곡방이 뭐냐면 밀실이에요. 밀실. 되나요? 밀실입니다. 을 두었으며 향기 나는 꽃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나무들이 서로 어리비치었으니 흡사 경보의 산천제하고요 옥경루라고 하는 거, 이 두 개는요 북촌에 있던, 서울 북촌이에요. 북촌에 있던 경보의 서재와 누각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옥경루 같았다. 경보는 말하기를 동서양실, 동쪽과 서쪽에 있는 두 개의 방 사이에 모퉁이를 따라 담장을 세워. 담장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담장은 그래서 뭘 나타내냐 하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 담장을 세워 깊고 그윽한 속에 꽃과 나무들이 은은히 비치게 하면 집이 빛날 거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그대는 형제가 없어 항상 외롭게 지내니 관사를 둬 그대의 친척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대의 친척과 친구들을 거처하게 하되 동서로 서로 바라볼 수 있게 해 가운데를 막지 말구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담장을 쌓지 말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담장을 쌓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자, 라고 했더니 윤지는 내 말에 찬성했고 경보는 빙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깨어나 생각해보니 담장을 세운다는 건 그 뜻이 상서롭지 못했다. 담장을 세운다는 건 그 뜻이 상서롭지 못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왜냐하면 분리와 단절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붕우간의 말에 유명의 구분이, 유명이라고 하는 게 저승과 이승의 구분을 얘기해요. 저승과 이승. 자, 그래서 유명의 구분이 없고 당실 사이를, 당실이라고 하는 게 한 울타리에 있는 방과 건물을 당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울타리에 있는 방과 건물을 당실이라고 한다. 당실 사이를 가로막지 않고 동서로 환히 통하게 하여
해와 달이 서로 바라보듯 하게 한다는 것은, 자, 해와 달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얘네 둘은요 떨어져 있지만 이어진 존재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이어진 존재. 왜? 해가 지면서 달이 떠오르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이어진 존재고요. 해와 달이 바라보듯 하게 한다는 것은 홈백이 5구가 어떤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이라고 되어 있죠. 홈백이 5구가 어떤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벗과의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벗과의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 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몽조가 아닌가 싶다. 몽조, 꿈의 조짐이란 뜻이죠. 꿈의 조짐이 아닌가 싶다. 자, 하물며 양기는 생명의 기운은 입춘날 성대하게 떨쳐 일어나거늘 경보의 혼이 나에게 현몽하여 남쪽으로 온 것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남쪽으로 온 것은 타양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경보의 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경보의 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제는 벗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특징은요, 글도 짧은데 뭔 나는 이렇게 특징을 많이 조사를 했냐. 자, 첫 번째, 자, 실제 사건, 그리고 꿈속 사건, 그리고 마지막이 생각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를 취하고요. 감정 상태는 어떻게 변하냐면 미안해요. 처음에 미안함, 그랬다가 슬픔, 그랬다가 애도를 하죠. 애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직유법하고 반복. 그래서 뭐가 반복되냐면 뭐뭐하지 못했다, 뭐뭐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안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상징적 소재. 네 번째로는 감각적 심상을 사용했죠. 다섯 번째는 감정 절제하죠. 그래서 어떻다? 깊은 슬픔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프다고 해서 바로 눈물 흘리면 그건 깊은 슬픔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얘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지울까요? 네. 자, 그러고 나서요, 윤호영의 찰밥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작가가 50대쯤 됐을 때 됐나요? 친구들하고 이제 놀러 가기로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놀러 갈 때 항상 뭘 싸가지고 갔다, 찰밥을 싸가지고 갔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래서 없는 살림에 딴 애들은 막 이렇게 소풍 간다고 그러면 막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갖고 가거든. 근데 그렇진 못해도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와라라는 의미로 이제 찰밥을 이제 해서 이제 싸주던 거야. 그게 이제 얘는 버릇이 돼서 놀러 갈 때마다 항상 찰밥을 싸가지고 가는 거지. 됐어?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내가 소학교 때 소학교라고 하는 거 여기 줄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요 일제강점기였어요. 됐나요? 일제강점기 소학교 때. 그래서 소학교에서 국민학교가 됐다가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가 됐죠. 그래서 어렸을 때 선생님 어디 나오셨어요? 국민학교.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가 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저도 국민학교 세대예요. 됐나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세대죠. 예, 초딩들. 자, 어쨌든 간에. 자, 어쨌든 간에. 내가 소학교 때 원족을 가게 되면 원족. 이게 뭐냐면 소풍이에요. 소풍을 가게 되면 여러 아이들은 과자, 과실, 사이다 등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견대에 뿌듯하게 넣어서 견대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이게 일종의 자루입니다. 자루. 이렇게 매는 자루예요. 이렇게 매는 자루. 됐나요? 견대에 뿌듯하게 넣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모여들었지만 나는 항상 그렇지가 못했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항상 그렇지가 못했다. 견대조차 만들지 못하고 찰밥을 책보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따라가야 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요 작가는요 궁핍했어. 작가는 궁핍했다. 됐나요? 나도 어렸을 때 이제 좀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혼자 벌어가지고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작은 아버지, 큰 고모, 작은 고모, 네 그리고 저 7명이서 저희 아버지 월급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는 이제 아직 그분들이 이제 일을 하지 않던 때기 때문에 아직 대학교 다니거나 뭐 중학교 다니거나 고등학교 다니거나 뭐 이런 나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 월급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 시집장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도 장가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고모들도 다 시집 보내고 됐나요? 그리고 저도 장가 보내고 했어요. 그래서 다 보내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소풍을 갔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 혼자 버는 걸로는 좀 부담이 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손재주가 좀 있으셔. 내가 이거를 못 배웠어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는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비누에다가 뭐 몇 개 막 꽂고 그러면 이게 백조로 변하고 막 이랬었어. 그래서 오 장난 아닌데 그러면서 보는데 난 해도 안 되더라고. 내가 만들면 뭔가 괴기스러운 뭔가가 돼 있어.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는 지구상에 있는 생물은 아닌 것 같고 막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 아 힘들다 너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시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거 비누공예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팔고 그러셨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보탠다고. 그러다 보니까 소풍날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도 되면 엄마들이 많이들 따라가거든. 우리 땐 그랬어. 우리 땐 엄마들이 많이 따라갔었어. 근데 딴 집 엄마들은 다 온 거야. 근데 우리 엄마만 안 온 거지. 그 일하신다고. 그게 되게 서럽더라고. 그래서 초1 때 그래서 앙 하고 울 수는 없고 쪽팔리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구석대기 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그 김밥도 아니었어. 딴 집 애들은 다 김밥 싸왔는데 나 혼자 이제 맨밥에다가 반찬 이렇게 넣어주신 거 그거 이제 그냥 퍼먹으면서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리고 있었다고. 근데 그걸 이제 담임 선생님이 본 거야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요새는 그런 거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선생님 드시라고 엄마들이 이제 김밥을 이렇게 막 싸서 막 보내주고 그랬거든 한 통씩. 선생님 앞에 김밥이 이만큼 있어요. 이걸 다 먹으라고? 막 이런 표정이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같이 먹자고 이제 부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제 김밥 먹었던 그 기억 됐나요? 맞아. 어머니가 그 지금도 얘기하세요. 지금도 좀 미안하다고 김밥 보면 자꾸 그거 생각난다고. 근데 어쨌든 얘는 근데 참 용감한 친구예요. 그래서 찰밥을 책보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따라가야 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숯불을 피워가며 새벽같이 숯불 여기 줄었고요. 그래서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죠. 사랑과 정성. 자, 숯불을 피워가며 찰밥을 지어 싸주시고 과자나 사과 하나 못 싸주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셨다.
어머니는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 다른 여축은 못해도 여축, 저축입니다. 저축은 못해도 내 원족대를 생각하고 고사살에서 찹쌀을 떠두시는 것은 잊지 아니하셨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자식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가난 속에서도 자식 생각을 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고사살, 이게 뭐야? 제사살이에요. 제사살. 제사 지낼 때는 항상 새쌀을 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할 때마다 한 컵씩 반 컵씩 이렇게 덜어냈던 거야. 됐어? 자, 그리고요 계속 보시면요. 나는 이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을 아는 까닭에 과자나 사과 같은 것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과자나 사과 같은 것은 아예 넘겨다 보지도 아니했고 오직 어머니의 정성 어린 찰밥이 소중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헐, 대단하네. 자,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머니의 마음 이해. 자, 이것을 메고 문을 나설 때 이것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 여기 찰밥이죠. 장래에 대한 자부와 지금 가봐야 돼서 왜? 아빠가 부르셔가지고 지금 알았어. 나중에 링크 넣어줄게. 어디까지 했지? 장래에 대한 자부와 남다른 야망에 부풀어 새벽 하늘을 우러러보며 씩씩하게 걸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찰밥인데 얘가 뭐가 되냐면요. 긍정적 자기 확신과 성장의 동기가 되게 됩니다. 긍정적 자기 확신과 성장 동기.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말하자면 이 어머니의 애정의 선물이 어린 나에게 커다란 격려와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소풍 혹은 등산을 하려면 을의 찬밥을 마련하는 것이 한 전례가 되고 습성이 된 셈이다. 자, 오늘도 여기 줄겁고요. 그래서 이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줍니다. 과거, 현재 연결. 자, 친구들과 들놀이를 약속한 까닭에 예와 같이 예전과 같이란 얘기죠. 예전과 같이 이 찰밥을 싸서 손에 들고 나선 것이다. 밥을 들고 퇴를 내려서면 퇴가 뭐냐면 퇴마루예요. 퇴마루를 내려서며 문득 부엌문 쪽을 둘러보았다. 새벽에 숯불을 피우시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새벽에 숯불을 피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 슬픈 일이다. 손에 밥은 들려 있건만 그 어머니가 없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손에 밥은 들려 있건만 그 어머니가 없다. 여기 줄거고요. 대조가 되죠. 대조. 이걸 통해서 슬픔이 강조되고요. 그리고 가로로 묶은 부분은요.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이 드러나죠.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 됐나요? 추억? 계속 보시면요. 어머니는 새벽녘에 손수 숯불을 불어가며 찰밥을 싸주고 기대하며 기다리던 그 아들에게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아들에게서 과연 무엇을 얻으셨던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서리법 사용된 거죠. 근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요. 뭘 얻은 게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는 매일매일 그래도 당신 아들만이 무엇인가 남다른 출세를 하리라고 믿고 그의 구차한 여생을 한 줄기 희망으로 삼아왔건만 그의 아들은 좀처럼 출세하지 않았다. 스스로 고난의 길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이죠.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 고난의 길을 걷고만 있지 아니했던가. 어머니는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그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사랑과 애착이 드러나고요. 먼 길을 떠나던 그 순간에도 아들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웃음을 보이려 했다. 자, 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너의 성공하는 것을 못 보고 가지만 너는 이 다음에 꼭 크게 성공해야 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직접 인용됐죠. 생동감주죠. 마치 엄마가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자, 그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지 나는 모른다. 생각하면 슬픈 일이다. 끝끝내 아들의 성공을 믿으려던 그 아들도 그때는 막연하게나마 감격에 어린 눈으로 대답했었다. 사실 그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사실 그는 야막에 차 있던 청년이기도 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제시했죠. 자신의 과거 모습. 지금은 그런 야망이 있기에는 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됐나요? 전 아직도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내 집은 꼭 마련하고 죽을 테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야. 서울 안에선 힘들 것 같아. 어디쯤까지 내려가야지 가능하나. 자, 어쨌든 간에. 아니 근데 그런 집 구해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전원주택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전원주택 단지 같은 게 요새 좀 많대요. 용인이나 이런 쪽에 보면 가면은 이제 복층짜리 집인 거지. 2층이나 3층짜리 이렇게 돼가지고 단독으로 딱 집 돼 있고 1층은 뭐 가족 룸으로 쓰고 2층은 뭐 개인 방으로 쓰고 3층 다락방 뭐 누구 쓰고 해가지고 정원까지 딱 달려 있는 집이 있더라고. 누가 그런 집에 이제 입주를 하셨어. 나 카페 들어가는 데 중에.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다고 그러더라고. 한 4, 5억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옆집으로 이사와 그러시길래 싫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뭐라? 막 이러면서 들어가면 못 나와. 지역이 오지라서 차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 자, 계속 보시면요. 환상에 사로잡혀 멍하니 섰던 나는 갑자기 시계를 들여다본다. 시계 여기 줄었고요. 현실 회귀의 계기입니다. 현실 회귀 계기. 아침 6시 반, 7시 40분까지 불광동 종점으로 모이기로 된 약속이다. 불광동이면 저 위네. 자, 여명의 하늘은 여명. 해뜰 무렵을 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명의 하늘은 환히 밝아오고 서글서글한 바람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서글서글한 바람이 옷깃으로 기어든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화류법 사용됐습니다. 나는 문을 나서며 먼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는 고개를 숙였다. 백수 50에 백수, 여기서 날백수 얘기할 때 백수가 아니에요. 흰머리예요. 흰머리 50에 50살이면 흰머리가 왕창 나야 되는 건가? 나도 좀 있긴 있는데 백수까지는 아닌데 나는 아직. 백수 50에 성취한 바 없이 11살 때 메고 가던 그 밥을 손에 들고 소년시대의 기분으로 문을 나서는 사나이. 어머니 여기 줄곧,고요. 영탄과 도노법 사용됐죠. 영탄, 도노. 어머니 느낌표가 빵 있으니까. 야망에 쳤던 어머니의 아들은 이제 찰밥을 안고 흰 털 나이 들었다고. 됐나요? 흰 터럭을 바람에 날리며 손등으로 굵은 눈물을 닦습니다. 굵은 눈물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회한과 그리움의 정서가 들어가죠. 회한과 그리움. 주제하고 특징 보시면요. 야! 살살 일어나야 돼. 벌떡벌떡 일어나면 또 담들리잖아. 최근 들어서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자, 주제는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지배적이죠. 자, 특징 첫 번째 보시게 되면요. 여기 상징적 소재 나옵니다. 그래서 찰밥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의 사랑과 애정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죠.
자, 세 번째로는요, 대조의 방법을 사용해서요. 슬픔 강조하고요. 네 번째로는 자, 서리법, 직접 인용, 그리고 감각적 묘사.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앞으로 좀 가볼까요? 고전 산문으로.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나 못할 것 같았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이거 다 할 것 같아. 다다음 주면 다 할 것 같아. 근데 토요일 날 들어올 수 있어? 니네 배화. 네? 언제요? 시험 주. 응. 네. 28일, 6월 28일 토요일이지. 못할 것 없죠. 그때 들어와, 마무리 해줄게. 자, 그래서요. 목도 칼칼하고 좋군. 자, 그래서 천수석이라고 하는 작품 나와 있습니다. 137에서 139, 140까지. 자, 137페이지. 자, 보시면요. 튜닝 중입니다. 튜닝. 자, 보시면요. 다음날 새벽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설씨 집안이 있어요. 설정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설오경이라고 하는 딸이 있거든. 근데 얘가 예쁘다고 소문이 났어. 근데 이제 얘랑 이제 누가 약혼을 하냐면 이제 위광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아들이 이제 주인공인 위보형입니다. 됐어요? 얘가 남주예요. 얘네 둘이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혼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 똥파리가 낀 거지. 그 똥파리가 누구냐면 간국구라고 돼 있는데 이 간국구가 간문추입니다. 성이 간씨예요. 이름이 문추예요. 근데 이 간문추라고 하는 애가 왜 국구라고 불리냐면 국구는 누구의 장인을 지칭한다? 왕의 장인을 국구라고 해요. 됐어?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왕의 장인인데 자기 아들이 있다고. 근데 이 아들이 지금 결혼할 혼기가 됐는데 누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설오경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은 거지. 그래서 우리 아들 좋은 여자랑 결혼시켜주고 싶은 거야. 됐어? 그래서는 이 결혼을 파토를 내려고 그래요. 됐니? 근데 여기서 도와주는 애가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양씨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양씨가 뭐냐면 이 위광미의 둘째 마누라인가 그래요. 계모입니다. 계모. 그래가지고 얘가 이 첫째 마누라가 이씨고요. 둘째 마누라가 양씨인데 이 이씨가 현숙한 며느리를 들이게 되면 얘가 집안을 잘 다스릴 거 아니야. 집안에 와서 막 효를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저런 애를 알아본 이씨의 그 안목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추앙할 거 아니야. 그게 싫은 거야. 그 시기심 때문에 뭐한다? 이 설오경이를 이 집 며느리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야 얘가. 됐나요? 그래서는 이 간문추하고 같이 짝짝꿍해가지고는 네 아들하고 설오경이하고 결혼시켜라. 그럼 니네 집 보형이는 어떻게 해? 보형이는 내가 대타를 준비했다. 그래서 누구? 이초혜라고 하는 여자애를 내가 소개팅 시켜줄 거다. 걔랑 결혼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커플을 이렇게 맺어주지 말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맺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는 이제 더러운 짓을 막 하는데요. 다음날 새벽 설부인이라고 하는 애얘 주역이고요. 그래서 이 설부인은 누구냐 하면요. 그래서 그 위광미라고 하는 애가 위보영의 아버지라고 했잖아. 그 남동생이 있어요. 위광휘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됐나요?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작은 엄마. 작은 엄마.
설부인은 작은 엄마. 작은 엄마. 우리 작은 엄마에서 왜 목에 메이지? 그래서 설부인은 이 일을 글로 써서 이 일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간문추의 혼사방해입니다. 간문추의 혼사방해. 자, 이 일을 글로 써서 설정문에게 설정문이라고 하는 얘 줄거고요. 그래서 얘는 누구다? 설오경의 부친, 즉 여주의 부친이에요. 자, 이름이 많이 나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임마가 금마가 야가 가가 막 이러면서 이걸 봐야 돼요. 됐나요? 잘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창현이 졸려? 자면 안 돼. 자면 목마 탈 거야. 그렇지? 다시 깨어나지 못했어. 영원히 못 깨어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처사하다. 아니야. 사람은 강이네 생각보다. 시험을 내가 군대 있을 때 120kg까지 제가 목마 태워봤어요. 어째서요? 너무 그냥 위험해. 고참이 와. 내가 앉아 있으면 딱 와가지고 그냥 목마를 타요 갑자기. 그런 다음에 자 달려라 코끼리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뿌 하면서 일어나야 돼. 그리고 돌아다녀야 돼. 그럼 되게 좋아하더라고. 인권유린이야. 네. 5살인가 봐. 그래서 이병 코끼리 그러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너무 코끼리 부르면은 이병 코끼리 그러면서 뛰어가야 돼. 자 목마 그러면은 목마 대기하고 있나 그러면 쫙 있나고 허리 나가는 줄 알았다. 너무 가요. 그때 내 몸이 다 나간 것 같아. 아. 여기저기. 그럼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자, 그래서 설정문에게 걱정되는 바를 몰래 알리면서 급히 와서 위광미와 의논하여. 위광미는 남주의 아버지입니다. 위광미 줄겁고 남주 아빠. 의논하여 바삐 결혼을 서두르라고 하였다. 정당에 있던 설정문 부부는 시녀가 바친 설부인의 그 편지를 읽다가 편지가 바로 무슨 내용? 혼사 방해 내용이 있었다는 거. 미처 다 보지도 못하고 얼굴이 굳어지며 경악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다. 간국구 여기 세모치시고요. 얘가 누구? 간문추. 우리를 어찌 이렇게 능멸한단 말인가 여기 줄거고요. 서리법 사용됐고요. 설정문의 부인 장씨도 탄식을 금치 뭉타였다. 우리 아이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죠. 자, 얘는 설오경입니다. 얘는 여주예요. 됐나요? 근데 재밌겠다. 고전 소설 읽는데 금쪽이 같은 애 나오면 돌아버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걸 읽어본 적은 없는데 재밌을 것 같아. 자, 우리 아이가 깊은 방에 금옥처럼 몸을 잘 감추고 지켰거늘 숨겼던 이름이 어떻게 어디로 누설되어 이와 같은 간사하니 역시 세모치시고요. 자, 그래서 역시 간문추 얘기하고요. 흉계를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자, 설정문이 분해하면서 수레를 타고 가서 위광미 형제를 만나 대책을 의논하다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딸아이의 규방 행실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딸아이의 규방 행실은 깊이 숨겨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이게 딸에 대한 평가고요. 그런데 어떤 간사한 놈이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엿보았는지. 어쨌든 간악한 무리가 개돼지 같은 자기 자식 때문에 개돼지 같은 자기 자식 여기 세모치시고요. 이게 간문추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간옥지예요. 간옥지. 됐나요? 꼭 여자 이름 같죠? 뭐라고? 네. 자, 계속 보시면요. 개돼지 같은 자기 자식 때문에 흉측한 계책을 꾸며 이런 화를 만든다고 하니 혼사를 늦추지 마십시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대책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혼인 날짜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혼인 날짜를 다시 잡으니 불과 다시 며칠 뒤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날짜를 당긴 거예요. 날짜를 당김. 위광미 형제와 설정문이 모두 기뻐하며 흩어졌다. 양쪽 집안에서는 이 일을 밖으로 내지 않았다. 다만 위광미가
어머니가만 아랜 뒤에 이 부인이 이 부인 여기 줄거고요. 이게 남주의 친모예요. 남주의 친모.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있고 둘째 부인이 있고 셋째 부인이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됐나요? 부인이 많아요. 중국은 가능해요. 중국은 3처, 4첩은 영웅의 기본 자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많네. 아내를 3명, 첩을 4명. 아내를 보라. 상상도 하기 싫네요. 7명이서 둘러앉아가지고 제 욕을 할 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네. 자, 계속 보시면 자, 그래서 이 부인이 조용히 예복을 준비하였다. 마침내 혼산날이 되었다. 양부인이 양부인 예 세모 치시고요. 양부인은 계모입니다. 둘째인가 셋째인가 그래요. 내가 알기로 둘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본에선 셋째로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그냥 어쨌든 친엄마 아님. 자, 그제야 소식을 듣고 부남의 이를 갈며 취정을 보면서 말하였다. 취정이는요, 이건 뭐다? 하인의 이름이에요. 하인 이름. 설신의 집 딸을 무조건 탈취하여 간씨조카의 간씨조카 여기 세모 치시고요. 이게 간옥지예요. 의 좋은 짝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묘한 계책이 묘한 계책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어떤 계책? 남주하고 이초해하고의 결혼, 그리고 여주하고 간옥지와의 결혼. 이렇게 스위치하는 거야, 파트너를. 근데 나중에 이초해가 이제 자기랑 결혼을 시켜준다 그랬는데 안 시켜줬잖아. 여기 앙심을 품어요. 나중에 이제 남주하고 여주하고 결혼을 결국은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억하심정을 품어서 얘가 뭐 하냐 하면 궁으로 들어가요. 궁으로 이제 시녀 같은 걸로 들어가 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왕의 눈에 띄게 됩니다. 생긴 건 예쁘게 생겼어. 근데 성격이 삐뚤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는 왕의 총애를 받는 여자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골 때리는 건 이 위보형 있잖아. 얘하고 약식 결혼식을 하는데 여주하고 이보형이 남주예요. 약식 결혼식을 하고 나서 얘가 과거 시험을 봤는데 장원 급제한다고. 근데 장원 급제에서 딱 들어왔는데 왕이 딱 보니까 이 새끼 잘생겼어. 거기다가 똘똘해. 야, 얘한텐 진짜 내 딸 맡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딸을 맡깁니다. 그래서 동창공주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럼 공주가 마누라가 된 둘째? 거지. 아니, 에? 둘째로 못 맞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본마누라예요. 아까 약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약식으로 결혼했는데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공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아니. 이제 얘는 황제의 명에 따라서 궁궐 안에 있는 그 조그만한 궁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끌려가서 감금당합니다. 감금당했는데 그때 이제 이 여주의 몸속에 아기가 있었던 거지. 아기도 같이 감금된 거야. 아이고. 근데 이제 이 방금 얘기했던 그 동창공주는 되게 또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내 남편과 결혼을 했던 여자기 때문에 나와 같은 급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궁에서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이제 그 여주도 이제 아기 낳고 그러고 있다가 이 이초해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 이초해가 들어와서는 왕의 총애를 받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얘가 뭐 한다? 동창공주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야. 왜? 여주를 내가 손을 대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여주를 커버를 자꾸 치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뭐 한다? 동창공주를 독살해버립니다. 공주를? 네. 와, 죽여버려. 떴다고 막. 근데 그게 안 걸려요. 그게 안 걸려요. 재능이 넘치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공주가 이제 부재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홀몸으로 지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남주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여주한테 다시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해가지고 같이 합쳐요. 결혼을 해요. 정식으로. 약식이 아니고 정식으로. 그리고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사원이에요. 사원이. 위사원. 됐어요?
근데 걔도 이제 개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선 이제 그 이초애가 이제 난리를 치기 시작해요. 얘가 나중에는 이제 꽤 높은 그 비내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정적들을 모아가지고 얘네들을 공격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 부부하고 자식하고 떨어져요. 떨어져선 이 아들내미 혼자서 헤매다가 여기에 이제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이극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극용이 누구냐 하면 그 여주의 아빠 있죠. 설정문하고 거의 의형제간이에요.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근데 얘가 전쟁터에 나가서 관직이 높아진 거야. 그래서 진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원이를 딱 보고는 거의 본능적으로 알아본 거지. 너 내 조카 딸 아들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얘를 당장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얘를 양자로 들이게 됩니다. 됐나요? 부모는 뭐 한다? 부모는 그러고 나서는 난리를 피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여기저기 떠돌다가 화산으로 들어가요. 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무협지에 많이 나와요. 화산 검귀 뭐 해가지고 막 나오거든. 그 화산파가 있는 화산에 가서는 거기에서 이제 선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갑자기 판타지였어요? 개판 났죠. 선계에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때 이제 나라의 왕이 죽고 황제가 다 새로 이제 등극을 한 거야. 제왕이라고 하는 애가 등극을 하는데 제공일 거야 아마. 근데 걔가 등극을 하는데 등극을 하고 나서는 이초애가 그동안 궁궐안을 쑥대밭을 만든 걸 얘가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한다? 얘를 아니요 사형은 아니고 그 궁궐 안에 있는 다른 조그만한 이제 벌 받는 그런 궁 같은 게 있어요. 냉궁 뭐 이런 거로 불리거든요. 거기로 이제 얘를 유폐시켜 버립니다. 됐어? 뭐 화산 보여주고 있어? 드립 쳤어. 뭔 드립을 쳤어? 볼케이노 또 뭐 이런 거 아니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진왕이 된 이제 이극양이 얘를 이제 어쨌든 간에 작은 나라의 왕이잖아. 중국은 여러 개의 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중국 대륙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그 진왕의 자리에 있었다고 했잖아. 얘를 세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그래서 이제 진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등극하게 되고 나중에는 황제하고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고생한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부정부패를 다 척결하고 그 전에 사건이 하나 있는데 황소의 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치원과 관련 있는 그러면 황소의 난 때 이제 최치원이 활약을 한 게 아니고 이 소설에서는 이제 우리 남주 있잖아요. 그동안 잊혀졌던 위보영이 다시 나타나요. 선지같이 않았어요? 네,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위사원이 이제 출정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평정하기 위해서 그때 위보형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는 얘네 둘이 힘을 합쳐서 마치 이런 거야. 드래곤볼에서 이제 손오반이 셀하고 싸울 때 한쪽 팔 다쳐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팍 할 때 뒤에서 이제 손오공의 영혼이 나타나서 같이 팍 쏴주는 그런 느낌? 그렇게 해서 황소의 난을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황제에 등극하고 싹 부정부패 척결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요. 그러고 나서는 사원이도 뭐한다? 아빠 따라가요. 선계로 들어가요. 국제소지. 개판입니다. 진짜 개판 났다. 네. 자 계속 보시면요. 우리 어디까지 했을까? 묘한 계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집안 식구들이 나를 속이고 뜻밖의 혼인 준비를 마쳤다. 이 모든 것이 분하고 원통하니 이 씨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 씨가 어진 며느리로 슬아를 빚내 득의 양양하는 꼴을 어찌 본단 말이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방해의 이유입니다. 시기와 질투예요. 방해의 이유. 시기 질투. 자 말을 마치고 급히 국구 간문추에게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도중에 설오경을
탈취하게 하였다. 탈취, 납치한다는 얘기죠. 그러고는 짐짓 미소를 띠며 밝은 얼굴로 식장에 참석하였다. 자, 그래서 짐짓 미소를 띠며 밝은 얼굴로 식장에 참석하였다. 여기 괄호로 묶어주시고요. 표리부동하죠. 한편 설씨 집안에서는 혼수를 정성껏 장만하였으나 가는 도중에 생길 수 있는 화를 막을 계책이 정해지지 않아 근심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금위교위면요 무장입니다. 무장. 쌈박질 좀 하는 애예요. 됐나요? 이 교위의 자리에는 누구도 올랐었냐면 조조도 올랐었어요. 조조하고 원소도 다 올랐었던 자리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금위교위, 금위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그 왕의 최측근 무관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나요? 금위군이 원래 그런 거라서. 자, 이극용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는 조력자입니다. 설정문과 막역한 사이였고, 막역하다, 친하다는 얘기야. 막연하다가 아니야. 자, 막역한 사이였고 집안끼리도 교유가 있었다. 설정문이 이 일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결혼을 방해한다는 것을 이극용에게 상의하였다. 이런 괴상망측한 자를 속이려면 모름지기 이리이리 하면 될 것입니다. 이리이리 하면 여기 줄거고요. 이거 관용적 표현이에요. 관용적 표현.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호기심 유발. 이리이리 저리저리 여차저차 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리이리 하면 될 것입니다. 설정문이 그 말을 듣고는 환하게 웃으며 부탁하였다. 부디 요란하게 굴지는 말게. 이극용은 알겠다고 하고 양껏 술을 마시고 칼을 빼 손에 들고 따로 가마에 올랐다. 뒤따르는 시종들이 호위하여 큰 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갑자기 한때 무수한 하인들이 크고 작은 몽둥이를 들고 몰려 나왔다. 그들은 시종들을 모두 내쫓고는 가마를 뺏어 메고 곧장 어디론가 향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가마를 탈취한 거죠. 자, 바로 국구 간문추의 집이었다. 이때 보형은, 얘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가 주인공입니다. 자, 보형은 길복을 갖춰 입고 길한 옷, 즉 혼례복이에요. 혼례복. 턱시도. 됐나요? 됐죠? 남자들은 살면서 턱시도 딱 2번 입어요. 아, 결혼을 한 번 한다는 전제하에. 네. 한 번은 웨딩 촬영할 때, 마지막 한 번은 결혼식 할 때. 그 이후로는 입을 일이 없습니다. 됐나요? 혹시 모르지, 니네가 나가서 외국 가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면 홈파티 같은 거 하면서 어서오세요 선생님, 저희 집 테라스에서 샴페인을 같이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근데 참고로 얘기할게, 난 샴페인보다 위스키야. 알았지? 위스키 준비해줘. 공부하겠습니다. 네. 에이, 그때까지 뭐 내가 니네한테 얻어먹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자, 그래서 길복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서 설정문 집으로 가고 있었다. 위험 있는 행차가, 큰 길에 나서자 구경하던 사람들 모두가 보형의 위풍을 입에 닳도록 칭찬하였다. 자, 설정문 집에 이르니 내외의 손님들이 빙둘러 모여 있었다. 설추밀이 누구냐 하면요, 설정문이에요. 설정문. 추밀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추밀이 막 가짜 가마를 보내고 신랑을 맞이하였다. 위보형은 단장은 설오경과 전한례를 마친 후, 전한례라고 하는 게 이제 혼례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거야. 원래는 전통 혼례를 치르게 되면 1시간 가까이 걸려요. 시간이. 됐나요? 자, 그래서 전한례를 마친 후 설오경이 가마에 오르자 가마에 자물쇠를 걸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왜요? 미연의 사태를 대비하는 거예요. 미연의 사태 대비. 누가 또 납치해 갈 수도 있으니까. 됐나요?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였다. 참석한 손님들이 신랑 위보형의 옷같은 풍로를 보고 칭찬을 자자하게 하였지만 설정문은 국구 간문추의 소행과 이극용이 장난할 일을 생각하니 끝없는 염려가 생겨 흥이 나지 않았다. 자, 중략되고요. 이때 위보형의 눈에 차일을 친 곳에서, 차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햇빛을 피하는 천막 같은 거예요. 천막. 됐나요?
자, 그래서 차이를 친 곳에서 신부 설오경의 행동거지를 살피며 눈동자를 바삐 굴리고 안쪽을 살피는 계집종 하나 여기 세모 치고요. 이게 누구다? 간옥지예요. 얘 지금 뭐 한 거야? 여장한 거예요. 여장. 왜? 아빠가 이제 시켜가지고 가마 탈취해서 왔잖아. 와서는 딱 까보니까 그 안에서 누가 나오는 거야? 이극용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는 얘가 놀래가지고 달아납니다. 달아나면서 그럼 얘는 어디 있지? 원래대로 결혼하는 건가? 그럼 결혼식장 가서 내가 몰래 빼내와 볼까? 이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이 결혼 난 반대요. 그러면서 여보 그러면서 애기 안고 들어오면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위보영이 여기서부터 대가로로 묶자. 위보영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눈으로 어찌 잘못 보겠는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편집자적 논평이고요. 자세히 보니 여우 같은 맵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여우 같은 맵시 쥐와 같은 꾸밈새의 벌의 눈과 정갈의 정령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비유법을 사용했죠. 비유. 그래서 외양묘사했는데요. 비유법을 사용해서 외양묘사. 여우, 쥐새끼 뭐 이런 거 나왔잖아. 간사하다는 거예요. 간사하다. 자, 정령을 지니고 있는데 남자의 몸으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남자의 몸으로 여자로 변장하여 음양을 바꾼 것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실체 파악. 자, 외당으로 나와. 외당 사랑체입니다. 사랑체로 나와서 시종에게 슬며시 명하여 난간 아래 있는 계집종을 서헌으로 잡아 대령하게 하였다. 서헌이 책방이에요. 책방. 책 있는데 서재. 자, 시종들이 명을 받들어 안채에 구하여 그 계집종을 잡아내오니 그 여자가 기겁하고 발악을 하며 소리쳤다. 나는 양씨 집안의 하녀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양씨 집안의 하녀로 성대한 잔치를 구경하러 왔을 뿐인데 무슨 이유로 이처럼 무례하게 대하느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변명. 그 소리가 하도 요란하여 내외의 손님들이 놀라서 영문을 묻자 위보영이 대답하였다. 저 사람은 결단코 여자가 아닙니다. 몸을 수색해보면 남녀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을 마치고 주변의 시종들에게 명하여 몸을 수색하게 하니 과연 남자였다. 모든 사람들이 휘둥그렇게 놀라 형벌을 내리려 하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시종들을 밀쳐내며 말하였다. 나는 강국구의 천금 같은 아들 간옥지다. 어렸을 때 설소조와 혼약을 맺었거늘 위씨 집안 아들이 빼앗아 부인으로 맞이한다기에 분하기 그지없어 여기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뿐이다. 너희들이 어찌 이리 무례하게 군단 말이냐. 훗날 반드시 머리 잘린 귀신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C 부분 통째로 묶어주시고요.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어요. 원래 저 여자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됐나요? 주변 사람들은 너무 놀라. 여기 두 줄 묶자. 주변 사람들은 너무 놀라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위보형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기에 시종들에게 물러서라 하고 말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주변인과 위보형을 대비했습니다. 주변인과 위보형을 대비했다. 그래서 의연함을 강조하는 거야. 의연함 강조. 자, 태평성대 여기서부터도 가로로 묶을게요. 태평성대 남자가 여장을 하고서 규방안을 엿보는 병고는 조정의 아랠 일이나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간옥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소당해도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대가 강국구의 자제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대가 강국구의 자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10분 용서하겠다. 올라와 마음 놓고 구경하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어때? 자존심 상. 알파 메일이죠. 알파 메일. 옛날 대범하고 의연해요. 아, 자, 위보영이 여기서부터 대가로로 묶어볼까요? 위보영이 용서하는 바람에 간옥지는 겨우 욕을 면했으나 무슨 낯으로 자리에 앉아있겠는가. 여기까지 해서 대가로 달아주시고 편집자적 논평.
바로 팔을 뿌리치며 대문을 나가 달아나니 그 꼴은 여기서부터도 대가로로 묶자. 그 꼴은 차마 보기에도 민망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대가로 닫아주시고요.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자, 이에 앞서에서 여기서 꺾인 화살표 밑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사건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체적 구성이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입체적 구성. 이에 앞서 국구 간문추의 시종들이 설호경을 타고 오는 가마를 빼서 곧장 감국구의 집으로 왔다. 국구 간문추 부자는 정중하게 주변을 물리치고 가마문을 열었다. 그곳에 모인 안팎의 손님들과 아랫사람들은 이미 오경의 아름다운 이름을 오래같이 들었기 때문에 저마다 빨리 보고 이름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부인네들 역시 오경을 구경하고자 병풍을 친 듯 둘러섰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러나 발을 들어본 가마 안에는 옷 같은 가녀린 미인은 없고 간 곳이 없고 큰 사내 한 놈이 서리빨 같은 장검을 칼집에 꽂으며 벼락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상황 반전되죠? 상황 반전. 나는 금포장군인데 국구께서 무슨 일로 저를 데려온 것입니까? 라고 돼 있잖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모르는 척하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아유, 제가 보고 싶으셨어요. 그럼 미리 연락을 하시지. 뭐 이렇게 가마까지. 아이 진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국구 간문추 부인 양씨의 시녀와 여러 부인들이 놀라 자빠져 덜덜덜 떨었다. 새신랑 간옥지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쥐숨듯 달아났다. 그래서 보형의 집으로 온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요. 본인을 둘러싼 왜 또 사랑 싸움을 해? 가문 간의 갈등과 권선징악. 특징 볼게요. 특징. 첫 번째로는 복합적 사건 전개. 집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치권까지 막 혼란 그 자체죠. 됐나요? 엉망진창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화산 선계록과 연계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남주랑 여주가 화산에서 선계로 들어가 버린다. 그거예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역사적 배경 나오죠. 황소의 난 나오고요. 그리고 역사적 인물도 나옵니다. 실제로 당나라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위보영하고요. 동창공주는요 실존 인물입니다. 되나요? 다만 역사상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출돼 있어요. 그냥 이름만 따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은 건가? 자, 그래서 역사적 배경. 여기 플러스해서 뭐다? 허구적인 요소. 그냥 이름만 빌려온 거야, 이름만. 누가 성렬이의 하루 해가지고 이렇게 글 쓰면 그게 진짜 윤석열의 하루가 아닐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여장 모티프. 그리고
그리고 반전이 있었다. 우리 JM 오빠는 요새 뭐 하고 지내나 모르겠네. 별다른 말이 없던데. 재명. 아, 재명.